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번 주말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말 내내 침대와 한몸이 되어 지냅니다.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몰아보고 밀린 잠도 실컷 잡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지독한 월요병, 그리고 번아웃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말 내내 쉬었던 기억이 싹 삭제된 것처럼 피로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몸은 쉬었는데 기분은 더 가라앉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직장에서는 별것 아닌 상사의 찌푸린 미간이나 숫자 1이 지워지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밤이 되면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는지, 이번 프로젝트가 망하면 어떡할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몇 시간씩 뒤척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 체력이 이렇게 약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멘탈이 약한지 고민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억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마음 좀 편하게 먹어 하고 거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고 쉬어도 피곤한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쉴 때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인 편도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편도체는 우리 뇌를 지키는 24시간 보안 요원이자 가장 예민한 화재 경보기입니다. 이 친구의 임무는 단 하나 오직 외부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 위험이 도사리던 원시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숲속을 걷다가 풀숲 사이로 굶주린 호랑이의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뇌가 저 동물의 무늬가 참 예쁘다고 느긋하게 분석하고 있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빛의 속도로 작동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뇌 전체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하니 당장 도망치거나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강력한 신호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거친 전투 모드로 돌변합니다.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심장은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 근육으로 엄청난 혈액을 보내고 동공은 커지며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반면 당장 생존에 필요 없는 소화기관이나 면역 기능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잠시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오로지 살아서 도망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팔다리의 근육과 감각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혹독한 야생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준 위대한 진화의 선물이자 완벽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훌륭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목숨을 살렸던 이 위대한 방어 기제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우리 신경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숲속과 달리 지금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방에 호랑이가 들어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은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종류의 무서운 현대판 맹수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마주치는 상사의 찌푸린 미간, 하루 종일 쌓여가는 읽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숫자들,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무거운 신용카드 청구서, 그리고 갈수록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 값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막연한 압박감 등이 바로 현대인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포식자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눈치 문화는 우리 뇌를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직장이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파악하며 눈치를 보아야 할 때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편도체는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스캔하느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실제 덤벼드는 굶주린 호랑이와 마감일이 임박한 압박스러운 프로젝트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의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상사의 환한 얼굴이나 대출금 상환 압박 모두 나를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는 똑같은 수준의 생존 위협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 오후 푹신한 소파에 가만히 누워 텔레비전을 볼 때조차 머릿속으로 내일 출근해서 눈치를 봐야 할 숨막히는 상황을 떠올리는 순간
뇌는 즉시 거대한 스트레스 레버를 힘껏 당깁니다. 뇌는 물리적인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착각하고 신체를 다시 격렬한 전투 상태로 만들어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찢어밟히고 고갈시킵니다. 이런 신경계의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는 곧바로 끔찍한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소화기관이 멈춰있기 때문에 툭하면 속이 쓰리고 만성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달고 살게 됩니다. 언제든 당장 도망칠 준비를 하느라 목과 어깨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밤새 극도로 긴장한 채 이를 꽉 물고 자느라 아침이면 턱관절이 부서질 듯 뻐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깊은 피로를 느끼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뇌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하고 호랑이는 없으니 비상벨을 꺼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실패를 겪습니다. 우리는 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뇌를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진정해, 불안해하지 마 하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의식의 영역인 편도체를 향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중얼거리는 것은 시끄럽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 앞에 서서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되뇌일수록 뇌는 역설적으로 그 불안이라는 단어에 더욱 강력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뇌를 안심시키는 더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 즉 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신체와 정신의 피드백 루프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서 불안한 생각이나 빈약한 의지보다 몸이 직접 보내는 물리적인 감각 신호를 훨씬 더 철석같이 믿고 따릅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해서 몸을 굳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의 근육이 방어 자세로 굳어 있으면 뇌는 아직 위험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절대 긴장 상태를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생각의 전환이 아닌 신체의 이완을 통해 물리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신체 리셋 기술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깨 떨어뜨리기입니다. 힘을 줘서 억지로 어깨를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위에서 내 양어깨를 팽팽하게 매달고 있던 동아줄을 가위로 싹둑 잘랐다고 상상해 봅니다. 중력의 힘에 이끌려 어깨가 바닥으로 투욱하고 무겁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턱관절을 느슨하게 푸는 것입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절대 서로 닿지 않도록 턱의 뻐근한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도 좋습니다. 턱관절 주변의 근육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풀면 뇌로 올라가는 스트레스 긴장 신호가 그 즉시 직접적으로 차단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배의 힘을 완전히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긴장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 무의식적으로 복부에 힘을 주고 생활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팽팽한 힘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편안한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3곳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순간 뇌는 마침내 호랑이가 사라졌음을 확신하고 비로소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몸을 이완시켰는데도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떠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기술은 바로 감각 앵커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쉴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푹 쉬겠다며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끝없이 넘기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멍하니 바라보는 행위는 결코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게 고강도의 마라톤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시각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이 과정에서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드는 쓰레기 도파민을 마구 뿜어냅니다. 진짜 휴식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만드는 쓰레기 도파민의 사슬을 끊고 생각의 스위치를 끈 다음 감각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현재의 신체 감각을 느끼는 것을 절대로 동시에 수행하지 못합니다. 즉,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물리적인 감각에 닻을 내리듯 집중하면 끝없이 꼬리를 무는 걱정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자리를 잃게 됩니다. 거창한 명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보통은 시선을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한 채 서둘러 쭉 들이킵니다. 이제부터는 딱 1분만 스마트폰을 멀리 내려놓고 오직 감각에만 온전히 집중해 봅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컵의 온도와 물방울의 촉감을 느끼고 코끝에 스치는 쌉싸름한 커피의 향기를 맡아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의자에 닿아 있는 묵직한 압력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도 내일 제출할 보고서나 불안한 생각들이 불쑥 머릿속을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딴 곳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천천히 커피의 온도와 엉덩이의 감각으로 주의를 되돌려오면 됩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단 한 번 따라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쌓인 평생의 불안이 마법처럼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뇌의 회로는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성질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신경회로는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확장되고 반대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오솔길처럼 점차 좁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속에서 불안과 긴장이라는 이름의 고속도로를 너무나도 열심히 닦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들여왔기 때문에 뇌가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발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완전히 반대로 이완과 회복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도로를 차근차근 닦을 차례입니다.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하루 중 거창하고 긴 시간을 굳이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는 마이크로 휴식, 즉 미세 휴식 습관을 일상에 더하시면 충분합니다.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를 멍하니 기다리는 짧은 순간,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혹은 업무 중 탕비실에 커피를 타러 가는 그 짧은 틈새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대신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습관적으로 솟아오른 어깨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꽉 담은 턱에 힘을 빼며 잔뜩 긴장한 배를 편안하게 부풀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짧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다. 나는 지금 편안하게 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 작은 5분의 미세 휴식 습관이 하루하루 단단하게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점차 자신이 위협 없는 안전한 환경에 있음을 새롭게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달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쉴 때조차 무거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남들은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앞서갈 텐데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낡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셔야 합니다.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F1 레이싱 카도 경주 도중 반드시 피트스톱이라는 공간에 멈춰서서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하고 과열된 엔진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초가 아쉬운 치열한 경주 속에서도 멈춤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는 결국 엔진이 터져버리거나 트랙을 이탈하고 맙니다. 사람의 뇌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쉬는 것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고장나고 지친 여러분의 뇌라는 거대한 기계를 수리하고 최상의 상태로 튜닝하는 가장 생산적이고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마음속의 죄책감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딱 3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과감히 치워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턱의 힘을 느슨하게 풀고 어깨를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뜨리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충전된 뇌를 영리하게 사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거침없이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